죽을 병이면 진작 말했어야지. 창망치게.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제가 폐암이기라고 말한 직후였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석이 약하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겨? 나도 나이가 있는데 병 옮으면 어떻게 해? 어머니, 암은 옮지 않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옮지 않긴 뭐가 안 옮아. 요즘 병들은 다 옮는다더라. 그동안 매주도 만지고 고추장도 만지고 이거 다 버려야겠네. 시어머니께서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18년 동안 성실하게 며느리 노릇을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음식을 망쳐놓았다고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돌아서셨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집에 왔는지를요. 오늘은 항암 중인 며느리와 인정머리 없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정입니다. 45살에 폐암2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항암 치료 일정을 잡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서정아, 전화 좀 해라. 집에 돌아와 남편 민호 씨에게 진단 결과를 알렸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서정아, 네 어머니. 장 담그는 철인데 내려와서 좀 도와줘. 공기 좋은 데서 쉬면서. 시어머니 조블레 어머니는 평소에도 일사천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죠. 어머니, 그런데 제가 지금 몸이. 민우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더 내려와야지. 도시 공기가 얼마나 나쁜데. 여기서 한 달만 지내봐. 시골 공기 마시고 좋은 것들 해먹고 쉬면서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혹시 이번엔 정말 다를까요? 시어머니께서 제 몸을 걱정해서 불러주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장 담그는 일이 힘들지 않을까요? 힘든 건 내가 다 하고 너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해. 장 담그는 법도 배워두고 좋잖아.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서정이가 지금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무슨 무리야? 시골에서 맑은 공기 마시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결혼한 지 18년 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늘 어려웠어요.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는 표정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아시니까. 다음 날 아침 민호 씨가 출근하기 전에 말했어요. 가봐. 혹시 몰라. 정말? 어차피 항암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엄마 말대로 공기라도 좋은 데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소 같으면 시댁 내려가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마지막 희망 같은 거였죠. 기차표를 끊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파트 숲이 논밭으로 바뀌고 하늘이 넓어졌어요. 공기 좋은 데서 쉬면서. 시어머니의 말이 다시 들렸어요. 정말 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예전처럼 이런저런 일거리만 늘어날까요? 기차가 시댁 근처 역에 도착했어요.
플랫폼에 내려서니 공기가 정말 달랐어요. 깨끗하고 시원했죠. 시어머니께서 마중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짐 내가 들게. 그런 말씀은 처음이셨어요. 늘 제가 무거운 것들을 들었거든요. 차 안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정말 쉬어야 해. 장 담그는 것도 구경만 하고 정말 쉬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한편으론 기대가 생겼죠. 시댁집 마당에 들어서니 텃밭에 상추며 고추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았어요. 방은 큰 방에서 쓰면 돼. 큰 방은 보통 어른들이 쓰는 방이었어요. 제가 쓴 적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께서 일찍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말씀이 많으셨죠. 서정이 몸 어떤가? 괜찮아요, 아버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 시어머니께서 눈짓으로 말리셨어요. 무거운 얘기는 하지 말자는 뜻이었죠. 저녁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올라왔어요. 시어머니께서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셨을 텐데.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쉬라고 불러주신 건 아닐까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아시니까. 창문을 열어두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공기였죠. 그때 마당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부터 메주콩 삶아야 하는데 서정이는 쉬게 하고 우리끼리 하자. 그래도 손이 모자라는데. 대화가 더 들렸지만 못 들은 척했어요. 귀를 막고 잠들려고 했죠. 그런데 마음 한켠이 불안했어요. 혹시 내일부터는 달라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죠. 시골 새벽 공기는 정말 달랐어요. 폐 깊숙이 들이마셔도 막히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부엌에서 시어머니께서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일찍 일어났네. 잠은 잘 잤어? 네, 공기가 좋아서 깊게 잤어요.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표정이 부드러웠죠. 아침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우리는 이미 먹었어. 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취나물에 도라지,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직접 담으신 김치까지요.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서정아, 밖에 나와봐. 네. 마당으로 나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는 없던 게 있었거든요. 마당 한쪽에 메주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크기도 제각각이고 색깔도 다 달랐죠. 어떤 건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고 어떤 건 검은 점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메주야. 겨우내 띄워놓은 거. 시어머니께서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요. 저기 몇 개나 되나요? 대충 센 게 300개 정도. 300개.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전공이 그쪽이라며. 식품영양학과 나왔잖아. 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 잘 알 거 아냐. 물로 한 번씩만 씻으면 돼. 곰팡이 같은 거 말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일사천리로 변했어요. 어제의 부드러운 톤은 어디 갔는지 몰랐죠. 어머니, 제가 지금 몸이 좀... 힘든 일 아니야. 그냥 물에 헹구기만 하면 돼. 우물물이 얼마나 깨끗한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나오셨어요. 불래야 서정이 아픈 몸인데. 아픈 몸이어서 더 시골 공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가벼운 일하면서 움직이는 게 나아요.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우물가로 가보니 물이 정말 차가웠어요. 손을 담그자마자 손가락이 시렸죠. 3월 초 우물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랐어요. 이거 한 개씩 들고 물에 헹구면 돼. 메주를 하나 들어보니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곰팡이가 핀 부분을 만지니까 미끈거렸고요. 전공이 그쪽이니까 잘 알겠지만 이 곰팡이가 장맛을 내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제 머리로는 잘 안 들어왔어요. 메주 하나를 물에 담그고 손으로 문지르니까 하얀 곰팡이가 물에 둥둥 떠올랐죠. 한 개를 씻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곰팡이를 다 제거하려면 꼼꼼히 문질러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응, 그렇게. 근데 좀 더 빨리 해야지. 해가 뜨기 전에 다 끝내야 해. 해가 뜨기 전에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오전 9시였어요. 300개를 다 씻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두 번째 메주를 집어들었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나오더라고요. 괜찮아? 시어머니께서 물어보셨지만 표정은 별로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기침을 삼키고 계속 메주를 씻었어요. 찬 우물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까 손목부터 아팠죠.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겨우 10개를 씻었더라고요. 이런 속도라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았어요. 서정이 어디 있어? 남편 민석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어제 밤늦게 도착했다고 하더니 이제야 일어난 모양이었죠. 여기 있어요. 뭐 하는 거야? 메주 씻는 거예요. 민석이 메주 더미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거 다 서정이가 혼자 씻는 거예요? 전공이 그쪽이라잖아. 그리고 힘든 일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민석이 제 옆에 서서 가만히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더라고요. 민석 씨도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석이는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야 해. 시어머니께서 바로 대답하셨죠. 병원이요? 정기검진. 오늘 아니면 다음 달에나 갈 수 있어. 시아버지께서 어디 아프신지도 몰랐어요. 그냥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민석이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미안한 표정이었죠. 서정아, 미안해.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괜찮아요.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석이 시아버지와 함께 나간 후에 마당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어머니, 잠깐 쉬면 안 될까요? 기침이 자꾸. 쉬라고 여기 온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면서 쉬는 거지. 시어머니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메주를 하나씩 들어 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차가운 물 때문인지 기침도 더 심해졌고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반 정도 끝났어요. 150개 정도 씻었을까요?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목도 아팠어요. 점심 먹고 나머지 하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였어요. 점심상에는 간단한 반찬들만 있었어요. 아침과는 다르게 성의가 없어 보였죠. 많이 힘들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후엔 좀 더 빨리 해야겠네. 저녁 전에 끝내야 하니까. 저녁 전에요. 아직 150개가 남아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우물가로 나갔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우물물은 여전히 차가웠죠. 메주를 하나씩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쉬면서 도와달라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죠. 이게 쉬는 거라고요? 기침이 점점 심해졌어요. 참으려고 해도 자꾸 나왔고요. 가슴도 답답하고 숨도 가빠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당 한쪽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고추장 담글 준비인지 뭔지 항아리들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잠깐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불렀어요. 왜? 기침이 너무 심해서요. 조금만 쉬었다가. 기침 정도로 뭘 그래. 감기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프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이러고 계신 거였죠. 전공이 그쪽이라며.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제가 식품 영양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매주 씻는 일을 다 제가 해야 한다는 건가요? 해가 기울어 갈 때까지 매주를 씻었어요. 마지막 몇 개를 씻을 때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끝났어요. 응, 수고했어. 시어머니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칭찬도 없고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죠. 저녁 시간에 민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검진 어떻게 나왔어요? 별일 없으시대. 그냥 나이 때문에 혈압만 조금 높고 정기검진이라고 하더니 별일 없다고 하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손목과 어깨가 많이 아팠죠. 기침도 계속 나왔고요. 민석이 옆에서 말했어요. 오늘 고생 많았어. 응. 어머니가 좀 그래도 이해해줘. 원래 성격이 그러셔. 이해요. 제가 아픈 몸인데도 매주 300개를 혼자 씻게 한 걸 이해하라는 건가요? 창밖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어제는 그 바람이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서늘할까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내일은 뭘 시키실까요? 설마 또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오늘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더 무거웠어요. 어제 매주를 씻느라 너무 무리했나 봐요. 손목과 어깨가 아직도 쑤셨거든요. 부엌으로 나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벌써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많이 피곤하지?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아침 드시고 나서 고추장 담그는 거 도와줘야겠어. 고추장이요. 어제 매주 씻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고추장은 어떻게 담그는 건가요? 매주 부수고 고춧가루 섞고 간하고. 간단해. 간단하다고 하시지만 매주를 부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침을 먹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어제 씻어놓은 메주들이 깔끔하게 말려져 있었죠. 이거 다 부숴야 해? 응, 손으로 부수면 돼. 시어머니께서 메주 하나를 집어서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꾹 누르니까 부스러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너무 잘게 부수면 안 돼. 적당히. 적당이라는 게 참 애매했어요. 메주를 부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어요. 딱딱하게 마른 메주를 손으로 부수려니까 손목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한 개를 부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크기도 제각각이고 모양도 들쑥날쑥했죠. 너무 크다. 조금 더 잘게. 시어머니께서 제가 부순 메주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시 부수려고 하는데 손끝 감각이 이상했어요. 어제부터 차가운 우물물에 계속 담그고 있어서 그런지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잠깐만요. 손을 털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기침이 나왔어요. 어제보다 더 심하게요. 또 기침해? 감기 걸렸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기침을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나오더라고요. 가슴도 답답하고 숨도 가빠졌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잠깐만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시어머니께서 중얼거리셨어요. 어머니? 아니, 나 때는 애 낳고도 장 담갔어. 애 낳은 지 사흘 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지금 아픈 건 좀 다른 문제라서. 아픈 게 뭐가 다르고 그래. 몸 아픈 건 다 똑같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더 움직여야 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아파. 제가 폐암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런데 민석이가 이미 얘기했다고 했는데요. 다시 메주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메주를 부수다가 또 기침이 나왔어요. 이번엔 더 심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어머니, 뭐 또?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숨이 뭐가 어때서? 그냥 계속해.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계속 시키고 계신 거였죠. 점심때까지 메주를 부쉈어요. 절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점심 먹고 나머지 하자. 네. 점심상에는 어제보다도 더 간단한 반찬들만 있었어요. 김치하고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 하나요. 입맛 없어 보이네. 시어머니께서 제 그릇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실제로는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은 잘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더 달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점심을 마치고 다시 메주 부수는 일을 시작했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몸은 계속 차가웠어요. 메주를 하나씩 부술 때마다 손가락이 아팠어요. 딱딱한 메주 때문에 손끝이 벗겨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다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고춧가루를 체에 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요. 어머니,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오늘 안에 다 끝내야지. 내일은 다른 일 해야 하니까. 다른 일이요. 또 뭘 시키실 거예요? 오후 내내 메주를 부쉈어요. 중간중간 기침이 나올 때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죠.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자꾸 쉬면 언제 끝나겠어. 조금만 더 힘내봐. 나이도 어린데 왜 그렇게 체력이 없지? 체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픈 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에 겨우 메주 부수는 일이 끝났어요.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상처가 났어요. 이제 고춧가루 섞어야지. 고춧가루요. 아직 끝이 아니었나 봐요. 큰 대야에 부순 메주를 넣고 고춧가루를 부었어요. 빨간 가루가 날려서 코로 들어왔어요. 이거 손으로 섞어야 해? 응, 손으로 해야 골고루 섞여. 손을 넣고 섞기 시작했는데 고춧가루가 상처난 손끝에 스며들어서 아팠어요. 아, 맵다. 맵긴 뭐가 매워. 그냥 참고 해.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고춧가루를 섞는데 계속 기침이 나왔어요. 가루가 코와 목으로 들어가서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도 메었죠. 어머니, 잠깐만. 왜 또? 숨이 너무 막혀서요. 숨이 막히긴 뭐가 막혀. 그냥 코로 숨 쉬면 되잖아.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심호흡을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시 와서 해. 시어머니께서 부르셨어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메주를 집었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고추장 담그는 일이 끝났어요. 온몸이 고춧가루 냄새였고 손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수고했어. 시어머니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별로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상에는 또 간단한 반찬들만 있었어요. 제가 좋아한다던 반찬들은 어디 갔는지 몰랐죠. 민석이가 돌아와서 물었어요.
오늘은 뭐 했어? 고추장 담갔어요. 고생 많았네. 고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표정은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았어요. 내일은 뭐 할 예정이세요?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내일은 김장 준비해야지. 배추 절이고, 김장이요. 또 힘든 일이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기침이 심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민석이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달빛이 평온해 보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쉬라고 부르신 게 맞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일 시키려고 부르신 건 아닐까요? 그런데 확실한 건 내일도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젯밤 기침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가슴도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었죠. 화장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입술도 평소보다 파래 보였고요. 부엌으로 나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벌써 김장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늦게 일어났네.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은 배추 절여야 해. 배추 100포기. 100포기요. 어제 고추장 담그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배추는 어떻게 절이는 건가요? 소금물에 담가놓고 뒤집고 또 뒤집고. 간단해. 간단하다고 하시지만 배추 100포기는 엄청 많은 양이었어요. 뒤뜰로 나가보니 배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지만 다 합치면 정말 많았죠. 이거 다 절여야 해요? 응, 오늘 안에. 내일은 양념 만들어야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큰 대야들을 가져오셨어요. 소금물을 만들어서 배추를 담그라고 하시더라고요. 배추 하나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물기도 많고 크기도 컸죠. 배추 반으로 갈라서 소금 뿌리고 물에 담가. 시어머니께서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칼로 배추를 반으로 가르는 것부터가 힘들었어요. 손목에 힘이 없어서 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한 포기를 반으로 갈라놓고 소금을 뿌리는데 기침이 나왔어요. 어제보다 더 심하게요. 또 기침해? 네, 죄송해요. 약 좀 먹지 그래. 감기약 얘기인가 봐요. 제가 지금 먹어야 하는 건 감기약이 아닌데요. 배추를 하나씩 절이면서 중간중간 쉬려고 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져서요.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자꾸 쉬려고 해? 좀 더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점심때까지 겨우 30포기 정도 절였어요. 이런 속도라면 저녁까지 걸릴 것 같았어요. 점심 먹고 나서 속도 좀 내자. 시어머니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점심상에는 어제와 똑같은 반찬들이 있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나물 하나요. 입맛 없어 보이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실제로는 목이 메어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점심을 마치고 다시 배추 절이는 일을 시작했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몸은 계속 떨렸어요. 배추를 들어 올릴 때마다 어지러웠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잠깐만 쉬었다가. 왜 또? 뭐가 그렇게 힘들어? 숨이 너무 가빠서요. 숨이 가쁘긴 뭐가 가빠? 그냥 천천히 쉬면 되잖아. 시어머니께서 무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어요. 배추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어머니, 뭐야, 왜 그래? 시어머니께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쉬긴 뭘 쉬어.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때 정말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더 파래졌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야, 너 지금 뭔가 심각한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폐암이에요. 드디어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뭐라고? 폐암이기요. 항암 치료 받아야 해서.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민석이가 말씀드렸다고. 민석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만 했지. 그때 민석이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었나 봐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야, 서정이가 암이래. 폐암. 민석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너는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만 했잖아. 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민석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째려보셨어요. 그럴 거면 왜 내려왔니? 어머니께서 부르셔서. 죽을 병이면 진작 말했어야지. 장 망치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죽을 병이라고요. 장을 망친다고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석이 약하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겨? 나도 나이가 있는데 병 옮으면 어떻게 해? 병이 옮는다고요. 폐암은 전염병이 아닌데요. 어머니, 암은 옮지 않아요. 옮지 않긴 뭐가 안 옮아? 요즘 병들은 다 옮는다더라.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메주도 만지고 고추장도 만지고 이거 다 버려야겠네.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신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암 환자가 만진 음식을 어떻게 먹어. 그때 정말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죠.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민석이 저를 붙잡았어요. 서정아, 괜찮아? 민석 씨, 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 서정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오늘은 쉬게 해주세요. 쉬긴 뭘 쉬어. 배추 절이는 것도 안 끝났는데. 시어머니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를 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는 제 편이 없다는 걸요. 남편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냥 집에 갈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가긴 어디를 가. 일 다 끝내고 가야지.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내가 암 환자인 걸 숨기고 와서 우리 음식 다 망쳐놓고 음식을 망쳐놓았다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그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억울하고 서럽고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끝까지 할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야지. 시어머니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민석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까지 배추를 다 절였어요. 중간에 몇 번 쓰러질 뻔했지만 참았어요. 저녁상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서울 올라가.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속이지 마. 속였다고요. 제가 언제 속였나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민석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깨우고 싶지 않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창밖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되었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화가 났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 서울에 올라가면 뭔가 달라져야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눈을 감으면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음성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서정아, 엄마야. 시댁에서 잘 지내니? 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며칠 동안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메시지를 계속 들어봤어요. 몸은 괜찮고? 무리하지 말고 아픈 날은 그냥 쉬어도 돼. 장 담그는 거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사람 몸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잖아.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셨거든요. 문득 어릴 때 일이 떠올랐어요. 중학교 때였나요? 감기 기운이 있는데도 학교에 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서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서정아, 시험은 또 볼 수 있어도 몸은 다시 못 만들어. 그러면서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아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하루 푹 쉬었더니 금세 나았죠.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는 늘 제 건강을 걱정하셨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기 전에는 항상 당부하셨거든요.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쉬어.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저는 어머니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시댁에서는 항상 참고 견뎠거든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고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요.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어요. 서정아, 장은 사람 없으면 못 담가도 사람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요. 장 따위가 뭐가 중요한가요? 제 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동안 저는 뭘 했던 걸까요?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매주도 씻고 고추장도 담그고요. 결혼한 지 18년 동안 늘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건 뒤로 하고 시댁 일을 먼저 생각했죠.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아파도 참고 설거지를 했고요.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면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좋은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요?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죽을 병이면 진작 말했어야지라고 하시잖아요. 18년 동안 성실하게 며느리 노릇을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음성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었어요. 힘들면 언제든 친정에 와.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푹 쉬게 해줄게. 어머니는 언제나 제 편이셨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죠. 그런데 저는 왜 그동안 어머니를 더 자주 찾지 못했을까요? 시댁 눈치 보느라고 친정에 자주 가지도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친정만 들락거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죠.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떠날 수 있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제 병원에 가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처럼 참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사람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니까요. 제가 지금 폐암 위기예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댁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동안 너무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했나 봐요. 제 건강은 뒤로 하고 남들 기분 맞추는 일만 했죠. 음성 메시지 끝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정아, 엄마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눈물이 또 났어요. 어머니만이 진짜 제 걱정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프다고 해도 일을 시키시고요.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문득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금이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참고만 살아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18년 동안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그래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참는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되는 거였죠. 핸드폰을 꼭 쥐고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내일 서울 올라가요. 걱정 마세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그래, 빨리 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는 언제나 제가 힘들 때 돌아갈 곳이었어요. 내일 서울에 올라가면 먼저 병원에 가야겠어요. 항암 치료 일정도 잡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달라져야겠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참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든 제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겠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망가지면 끝이니까요. 창밖 달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정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다 쌌어요.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부르셨어요. 서정아, 아침 먹고 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어요. 간단한 반찬 몇 개가 놓여 있었죠. 차표는 몇 시 거야? 11시요. 그럼 시간 좀 있네. 가기 전에 메주통 정리 좀 해줘. 메주통이요. 또 일을 시키는 건가요? 어머니, 제가 지금 가야 해서 금방 끝나는 일이야. 어제 담근 고추장 항아리에 옮겨 담기만 하면 돼. 고추장을 항아리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무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 몸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았어요. 민석이한테 시키면 안 될까요? 민석이는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갔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젯밤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마당으로 나갔어요. 어제 담근 고추장이 큰 대야에 들어 있었죠. 항아리는 마당 한쪽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꽤 큰 항아리였고요. 고추장을 국자로 떠서 항아리에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끈적하고 무거웠죠. 몇 번 뜨다가 기침이 나왔어요. 어제보다 더 심하게요.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나오더라고요. 가슴도 답답하고 숨도 가빴어요. 고추장을 떠서 항아리에 넣으려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국자를 놓칠 뻔했어요. 그때 또 기침이 나왔어요. 이번엔 정말 심했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메주통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났거든요. 기침이 계속 나와서 거의 구토할 것 같았어요. 목이 메고 가슴이 조여왔죠. 숨을 몰아쉬면서 벽에 기대려고 했는데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서정아? 민석이 목소리였어요. 언제 돌아온 건지 몰랐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석이 마당 입구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져 있었죠. 민석 씨. 제가 약하게 부르자 민석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서정아,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거울을 본 게 아니라서 몰랐는데 얼굴이 많이 창백해졌나 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어지러워? 뭐 하고 있었어? 민석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추장 대야와 항아리를 봤어요. 이것 또 뭐야? 어머니가 또 시켰어? 네. 항아리에 옮겨 담으라고. 민석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서정아, 너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알아요. 폐암 위기라며. 항암 치료 받아야 하는 거 맞지? 네. 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화가 난 표정이었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민서가 언제 왔어?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석이 고추장 대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고추장 옮겨 담는 거야. 금방 끝나는 일인데 뭘 그래. 어머니, 서정이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아세요? 알지, 몸이 좀 안 좋다며. 몸이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암이에요. 폐암이기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어색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 걸 왜 숨겨서? 숨긴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민석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언제? 너는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만 했잖아. 어머니, 제가 분명히 폐암이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다고도 했고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잠깐 말이 없었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 심한 줄 몰랐다고요? 그럼 왜 매주 300개를 혼자 씻게 했어요? 민석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고추장도 혼자 담그게 하고 배추도 혼자 절이게 하고요. 그건 전공이 그쪽이라고 해서 전공이 그쪽이면 암 환자도 무리해야 하는 거예요? 민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보호하려고 화를 내는 거였죠. 그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는데요. 민석아,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서정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세요. 얼굴이 저렇게 하얀데도 일을 시켜요? 민석이 제 얼굴을 가리켰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는데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그래도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요? 서정이가 언제부터 손님이었어요? 18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면서요. 민석이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차례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아프면서도 참고 했는데 손님이라고요? 그때까지 민석이가 그런 걸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모르는 줄 알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말을 못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서정이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지금 항암 치료받아야 하는 몸이라고요. 그럼 누가 해? 제가 하겠어요. 아니면 외주를 주든지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민석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어머니께 순종적이었는데요. 서정아, 일어날 수 있어? 민석이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얼굴 좀 봐. 민석이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서정아. 내가 너무 몰랐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민석이 자책하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서정이는 쉬고 있으라고 해. 이제 와서 쉬라고 하면 어떡해요. 며칠 동안 계속 일 시켜놓고요. 민석이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민석아, 나도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서정이가 기침하고 어지러워하는 거 봤잖아요. 맞아요. 시어머니께서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때마다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쉬냐고 했잖아요. 민석이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곧 다시 입을 여셨죠. 그래도 내가 일부러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야. 일부러가 아니라고요? 민석이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서정이가 기침하고 숨 못 쉬는 걸 보고도 계속 일을 시켰잖아요. 그건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 감기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이 떨리는 게 감기예요? 민석이 화가 점점 더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 보는 민석이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조용했거든요. 민석아, 목소리 좀. 어머니, 제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해요? 제 아내가 죽을 뻔한데요. 죽을 뻔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게 심각했나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죽을 뻔하긴 뭐가. 어머니, 암 환자가 무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민석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폐암은 기침하고 숨 가쁘고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계속 무거운 걸 들게 하고 찬물에 손 담그게 하고요. 맞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석이가 다 알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어제 죽을 병이면 진작 말했어야지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깜짝 놀라서 한 말이야. 깜짝 놀라서요? 그럼 왜 매주 다 씻고 나서도 고추장 담그라고 했어요? 그건 시어머니께서 대답을 못 하셨어요. 민석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걸어 나갔어요. 민석 씨, 어디 가요? 제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석이 메주더미 앞으로 갔어요. 어제 제가 그렇게 힘들게 씻어놓은 메주들이요. 그러더니 갑자기 메주더미 위로 올라섰어요. 민석아,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민석이 아무 대답 없이 발로 메주를 밟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메주가 와지끈 소리를 내며 부서졌어요. 민석아, 그만해. 시어머니께서 소리 지르셨지만 민석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메주를 밟아 부쉈어요. 300개나 되는 메주를요. 사람보다 중요한 장이면 이 집은 장이랑 살아. 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아. 시어머니께서 뛰어가려고 하셨지만 민석이는 계속 메주를 밟았어요. 바스락, 우두둥. 메주가 부서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민석이가 저를 위해서 화내는 거였거든요. 18년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께 큰 소리 낸 적이 없던 민석이가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시어머니께서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민석이 메주 더미에서 내려왔어요. 신발과 바지가 메주 가루투성이었죠.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뭘 알겠다는 거야? 제 아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민석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메주 300개보다 서정이가 더 중요해요. 고추장이나 장 따위보다 제 아내 목숨이 더 소중하고요. 시어머니께서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민석이 제 쪽으로 왔어요. 서정아, 일어날 수 있어? 네. 짐 다 쌌지? 네, 쌌어요. 그럼 지금 가자. 민석이 제 팔을 부축해서 일으켜 주었어요. 차에 가서 기다려. 내가 짐 가져올게. 민석 씨.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민석이 안심시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뒤에서 소리쳤어요. 민석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집을 그냥 나가겠다는 거야? 네, 나가겠어요. 민석이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서정이 병 났을 때까지는 절대 안 와요. 민석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서정이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한 번 더 그러시면 정말 연락 끊겠어요. 민석이 짐을 들고 차로 왔어요. 서정아, 차에 타.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워주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뛰어와서 차창을 두드렸어요. 민석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늦었어요. 서정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모르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서정이 건강히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민석이 시동을 걸었어요. 병원 가서 치료 잘 받고요.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차 뒤를 쫓아오면서 소리쳤어요. 민석아, 서정아. 하지만 민석이는 차를 세우지 않았어요. 백미러로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마당 가운데 서서 우시고 계셨어요. 부서진 메주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민석 씨,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뭐가? 어머니가 너무 화나시지 않을까요? 화나도 어쩔 수 없어. 너 더 중요해.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으면. 서정아, 잘못한 건 너가 아니야. 민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진작에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이해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지. 민석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18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만 살아온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앞으로는 달라질까요? 달라져야지. 안 달라지면 정말 연락 안 할 거야. 민석이 진심인 것 같았어요. 차가 시골길을 벗어나서 국도로 들어섰어요. 창밖으로 들판이 지나갔어요. 시댁을 처음 올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죠. 그때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왔는데 이제는 실망하고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민석 씨, 응,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민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병원 가서 치료나 잘 받자. 네. 서울로 향하는 길이 멀지 않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실 생각을 하니까 조금 미안했지만 제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도시로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고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무엇보다 민석이가 달라졌어요. 회사에 근무지 변경을 신청해서 집 근처로 옮겼거든요. 괜찮아요. 멀리 다녀도. 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야 해.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원 갈 때마다 같이 따라와 주었어요. 주사 맞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게 손을 잡아주고요. 오늘 컨디션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지고 있었어요. 기침도 줄어들었고 숨쉬기도 편해졌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민석이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가끔 궁금했지만 그리워하지는 않았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자주 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죠. 서정아, 많이 좋아 보여. 네,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어머니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 상태로 계속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발효 수업을 열기로 한 거예요. 발효 수업이요? 민석이 신기해했어요. 네.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좋은 생각이네. 수업 이름은 아픈 사람도 존중받는 부엌으로 정했어요. 첫 수업에는 5명이 왔어요. 모두 저처럼 몸이 안 좋은 분들이었죠.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면 언제든 쉬어도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장 담그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날 간단한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무겁지 않게, 힘들지 않게요. 선생님, 정말 쉽네요. 맞아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수업생들이 즐거워했어요. 집에 와서 민석이에게 말했어요. 정말 보람 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픈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민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수업은 점점 인기가 많아졌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아픈 몸이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업생들의 말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이와 산책을 하면서 말했어요. 민석 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매주 밟아준 거요. 민석이 웃었어요. 그런 걸 고마워해? 네. 그때 정말 시원했거든요. 나도 그때 정말 화났어.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그럴 수 있나 싶어서 우리는 손을 잡고 계속 걸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될까요? 당연하지. 이게 정상인 거야. 민석이 말이 맞았어요. 이게 정상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프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예전에 시댁에서 보던 그 달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이제는 무서운 내일이 아니라 기대되는 내일이 있었으니까요. 문득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밟힌 건 매주였어요. 하지만 무너진 건 더 이상 제 삶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건 제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었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거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